장인수 기자가 폭로한 검찰 내부 분위기와 이 법안의 문제를 들어보니 이거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하려다가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금까지도 씹히고 있죠. 한 게 뭐냐? 문재인 정부 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권 분리, 수사권 조정을 어느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뭐 등짜 갖고 장난치고 검찰이 뭐 난리를 쳐갖고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예 공소만 하는 공소청, 수사만 하는 중수청으로 검찰을 나누자. 이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야, 수사 시작하면 바로 시작하는 즉시 검사한테 보고해. 수사하는 내용 과정 다 보고해. 그 과정에서 둘이 긴밀하게 협의 연락하고 수사 방향 같은 거 협의해서 정해. 이게 뭐 하자는, 진짜 욕이 나오는데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면서요. 법으로 대놓고 이게 어디에 몰래 숨겨놨으면 제가 몰래 숨겨놨어도 열받는데 이게 이렇게 대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혁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직 의결한 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왜 이러느냐, 얘네들은. 검사들은 왜 이러느냐. 일단 돈입니다. 돈. 뭐가 돈이냐? 정보가 돈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주식시장 화랑이니까 어느 기업이 뭘 한다. 라는 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미리 알면, 살지 팔지를 미리 알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정보가 곧 돈이잖아요. 근데 중수청이 누군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는 그 정보를 자동으로 알죠. 그죠? 정보를 안다는 거는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누군가 나한테 민원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보를 아니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입장에서는 지금 중수청이 나를 수사하는 거야 마는 거야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나를 출국 금지한 거야 만 거야. 나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준비하는 거야 마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중수청 수사관한테 뭐 백이 좋으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창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백 써서 검사한테 물어보면 검사한테 정보를 빼내거나 고위 검사들이 득식을 한 대형 로펌을 수임해서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거기를 통해서 검사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한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검사의 권한을 줄이려고 정관예우 이런 것 좀 줄여보자고, 정관예우가 아니라 정관비리죠. 그 길을 대놓고 열어줬어요. 대놓고. 또 하나, 이 법안은 보면 검사들이 어떤 게 좀 보이냐면, 법안을 좀 잘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넣어놨어요. 검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막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검사들이 이렇게 법안을 만들 때 얘네들은 이게 이렇게 민주당 정부 입법안을 이렇게 해서 내놓을 때 이게 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본인들도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 검사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건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진짜 노골적으로 막. 보면은 거의 저는 오늘 이 법안을 보고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화가 나서 막 입에서 계속 막 거의 죄송하지만 쌍욕이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는 처음에는 이거는 김민석과 정성호가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도 욕먹어야죠. 저는 이거 검찰개혁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보 없습니다. 제가 뭐 정청래랑 친하다고 김민석이랑 친하다고 해서 제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잘하는 정치인이 제 편인 거고 언론개혁을 잘하는 정치인이 제 편인 거고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인 겁니다. 그 전에 저랑 어떤 관계를 형성했든 저랑 관계 있는 정치인도 없고요. 검찰개혁을 안 하면 제 적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지금 민주당과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있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걸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의 보도가 맞다면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지금 이 순간까지 검찰개혁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정치인은 민주당 안에 정부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번엔 정말 검찰개혁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죠? 수사기소가 분리됐습니까? 중수청과 공소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중수청이 수사 개시하는 순간 공소청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핵심이 젠프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벌써 정 대표는 당원들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은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단 한 명 처벌받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또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이후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퇴행하고 작살났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곳간을 채워놔도 선출되지 않은 부패 권력인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성과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리를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코스피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 딱 한 명만이 검찰의 칼을 다 막아내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제2의 이재명은 없습니다.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가족과 주변인을 향한 무자비한 먼지떨이식 수사, 억지 기소와 언론의 악마와 이 국가폭력의 융단 폭격을 맨몸으로 버텨내고 살아남아 최고 권력에 오른 것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초인적인 정신력과 기적이 만들어낸 통계적 예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검찰의 칼날에 목숨을 걸고 살아남는 슈퍼히어로가 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제2의, 제3의 이재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식적이고 성실한 정치인들이 검찰의 표적 수사에 억울하게 목이 날아가지 않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의 완성이 바로 검찰 권력의 완전한 해체와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찢어놓고 기소청으로 전락시켜 오직 법정에서 공소유지 기능만 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정치에 개입해 역사의 물줄기를 뒤틀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그들의 발톱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 주권자들은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것 대단히 훌륭하고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검찰개혁을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다면 당신들이 쌓아올린 그 찬란한 업적들은 언젠가 또다시 저 무도한 검찰의 칼춤 한 번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진영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는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역풍이 불고 보수 언론이 발악을 하더라도 주권자들이 국권이 방패가 되어줄 테니 제발 이번만은 망설이지 말고 저 기득권 카르텔의 심장에 개혁의 말뚝을 박으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절규입니다. 이 위대한 시대적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